다음 기사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눈에 들어온 뉴스는 사실은 TV조선이 주목한 바로 그 남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열심히 이쪽 분야를 후벼 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이 주제에 지겨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수의 라이징 스타 전하나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놈들이 예, 이제 저는 사실 부산에서 있었던 연설을 조금 봤는데요. 도저히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미 뭐 제가 동영상 클립을 올려드렸습니다만 힐끔힐끔 연기력이 넘치는 우리 전한길씨, 유튜버 전한길씨, 저는 오늘 제목처럼 저의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한길은 반드시 극우 세력의 재편의 핵심이자 중심이 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 물러나라고 부산에서 4명의 헌법재판관인가요? 서너 명을 문제 삼으면서 전한길 씨는 헌재를 국민들이 뭐 정확하게는 이제 뒤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아주 정확해요.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이거는 선동 맞습니다. 한길아, 네가 뭔데? 한길아, 네가 뭔데 헌법재판관한테 물러나라 마라 하는 거냐?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민들,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또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평범한 극우들, 극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극우의 평범성, 우리가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극우의 평범함,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뭐 혹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누구 친지, 육촌, 가족, 삼촌 이런 분들 혹시나 태극기 펄럭펄럭, 성조기 펄럭펄럭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말에 소괄호를 치고 저는 그냥 우매한 등신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이거를 좋다고 쌍수 들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편향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립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좌편향된 거 아니냐, 어차피 헌재의 구성은 3대3 다 추천이 공평하게 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은 등신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합리와 상식을 갖춘 사람들 혹은 중도 무당층들 중에도 이게 정말 뭐랄까, 예? 이 부산 사람들 잘 들어있어. 예? 이 말이 됩니까? 뭐 코리아를 세이브하긴 뭘 세이브하노? 장난까나? 아니 솔직히 부산이 어딥니까? 우리가 부산도 민주화 항쟁의,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적이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전한길씨. 그러니까 부산역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태극기 펄럭펄럭, 성조기 펄럭펄럭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사람이 호소하는 이 유튜버,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부산역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국민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국민들은 전부 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등신 같은. 그러던 말던 니들끼리 열심히 성조기 흔들고 그래 봐라. 헌법재판관들이 그거를 더 오히려 헌법주의와 이 법치주의를 흔든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야, 미안한데 한기라, 내 말 듣고 있니? 사람 같아야 존대를 해주는데. 전한길 씨, 공수처장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야. 그거 누가 임명하는 줄 알아? 윤석열. 얘네들은 도대체가 기준이 어제가 맞고 오늘은 틀리고, 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고 어쩌자는 얘기냐. 그만 좀 해. 진짜 지겹다. 제발 좀. 야, 니네 윤석열이 임명한 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리고 자꾸 대학이랑 대학교 얘기하고 사법연수원 기수 얘기하고 이러는데 정말 진짜 짜친 논리도 이런 짜친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재판은 아무도 못하겠네? 대부분 다 서울대 나왔으니까. 왜? 윤석열도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 내 말이 틀리냐? 그리고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거 얘기할 거면 제발 그 사람들의 뭐랄까 가족이나 그 저기 뭐야 사돈의 팔촌이나 그 심지어 그 남편이 어디 가서 뭐 하고 다니는 거, 우리 남편하고 아내도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니들이나 그렇지. 저기요. 그래서 뭐 한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더 사실 얘기하기에 주제가 너무 짜쳐요. 제가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전한길도 전한길이지만 제가 바라보는 눈은 이 사람들을 자꾸 띄워주는 언론사 욕지거리 좀 하려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차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전한길을 고발한 네티즌이 있더군요. 저는 그게 뭐 선을 넘은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헌재를 흔드는 이 공세적인 발언들, 우리가 이미 서부지법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수한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전 동일하게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태 이후에 이른바 전광훈 세력이 무너진다고 해서 자신들이 범보수를 말아쳐 드시려고 하는 그 심리를 모르진 않으나 이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실제 돈이고 뭐 나발이고 조회수고 뭐고 다 달라붙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나름의 뭐 자신들을 중도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한국일보에서 위험 수위라는 표현을 써서 제목을 다른 거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조선일보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요. 저는 전한길 씨는 지금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 집회가 정확하게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평의 기간까지, 그러니까 변론길이 다 끝나고 나서 한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는 재판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일정도 그렇게 짜져 있는 걸로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심판 파면 결정, 그거 있잖아요.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게 이제 윤석열로 바뀌어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땅. 그게 내려지면 안국역의 모든 진짜 이 전환기를 사랑하는, 또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적어도 나갔던, 혹은 더불어서 전광훈 세력까지, 광화문 세력까지 합쳐져서 안국역은 일대 마비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박근혜가 실제로 그러니까 파면됐을 당시에도 물리적으로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다시 복귀시켜드리면, 그때 경찰 차량에 버스에 올라가서 막 버스를 흔들고, 그래서 버스에 설치한 스피커가 떨어져서 한 명이 죽어요. 또 다른 한 명도 병원에 실려갔다가 죽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파면을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들이 좀 더 많은 경력들이 압도적인 우위의 숫자로 배치가 돼서 그런 물리적인 폭력 시위나 사망 사건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마치 계획하듯이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날짜와 시기도 헌재에서 그 파면이 내려질 당일에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이지 않고 등신 같은 그런 인파들이 많이 모일 텐데요. 그거를 좀 경찰 쪽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론전을 통해서 파면 결정을,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헌재 자체로 압박을 하고, 내려지게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부정하고 그것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서 내란 선전 선동 행위를 몇 주 내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많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3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때 집회에 나가셨던 태극기 할아버지들 중에 한 2~3명이 제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스피커가 떨어지기도 했고 뭐 어디 깔리기도 했고 실제로 다쳐가지고 죽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이 사람은 저는 뭐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네. 바란다가 아니라 사실상 큰 고려 없이 주둥이를 털고 있는 건데,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로서도 조금 부담 갈 만한 짓거리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자, 저는, 헌법 질서와 국가의 질서, 법치, 우리 사법적 정의, 대다수의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해 오는데 온갖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데, 일제식민지 시절에 친일파가 있었다면 사실상 나라를 전복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비판할 것이고, 앞으로도 비판할 것이고, 계속 비판하고 또 비판하겠습니다. 너무 심해요.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라기 보기에는 찌라시 수준만도 못한 언론이 전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 기자라는 분들도 일할 거고, 뭐 멀쩡히 사주가 있고 뭐 언론사라고 등록이 돼 있겠죠. 근데 언론사 같아야 언론사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홈페이지의 일면이 이렇고 이 사람들이 내보내고 싶어하는 소식이라는 게 다 이런 거라고.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커뮤니티에 올려놨지만,
이런 극우 유튜버에게 공신력을 주기 위한 행위를 언론이 한다라는 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거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조선일보에서 전광훈 인터뷰하고 뭐 동아일보에서 신혜식 인터뷰해서 공신력을 확보시켜주는 일을 언론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라운드씨의 김성원은 민주당이 고발한 극우 유튜버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설 선물을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제가 과거에는 그래도 매일신문하고 뭐 나쁠 것 없는 관계에 놓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매일신문을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매일신문 출신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기엔 이건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보 보수의 논점이 필요 없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욕을 처먹어도 싸죠. 근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느냐, 부정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환길 거랑 매우 유사하죠. 매우 유사하죠. 넘어도 한참 선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성혁 기자, 이찬민 기자 뭐 매일신문에 회사에서 시키는 일인데 안 할 수 있겠어요? 기자라는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를 인터뷰하면서 따옴표 저널리즘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 없이 따옴표 저널리즘을 해주고 이게 많이 본 뉴스의 2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뉴스로 일간에 들어가 있고요. 주간에 봐도 문영배, 현재 업무 시간에 독후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신문은 뭘 지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지향하는지 보여드릴까요? 다 개소리만 하고 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봅시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동관이라고 하네요. 매일신문은 국민을 위한 언론 직필의 사명감을 갖고 신문을 제작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아 윤 전 공장이 습격을 당하고 주필이 구속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으면서도 항상 올곧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독재인가? 그래서 바라는 게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건가? 현직 대통령 탄핵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지 내란의 옹호 여부와는 다르다 뭐 이렇게 짓거릴 건가요? 거대 수도권에 맞서 지방 발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구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의 민심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사로서 충분히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피하면서 조회수에 환장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후자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스터디를 위해서 구독을 해놓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일이 찾아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자, 봅시다. 자, 동영상을 볼게요. 또 여기 단독 인터뷰 그라운드씨 나와있죠? 자, 20만 회입니다. 17시간 전이에요. 1시간에 1만 이상을 붙고 있어요, 조회수가. 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탔죠? 전환길로 또 조회수 파리하고 있고 3.9만회, 3.4만회. 뭐 이런 뉴스 캐비닛의 이런 전체 영상, 풀 영상과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심지어 무려 169만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제작자에 있어 봤던 적이 있고 어떠한 채널을 담당해 봤던 사람으로서 여기 뉴스 캐비닛이라는 라이브 프로그램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었다고. 근데 이 언론사가 어디에서부터 조회수가 탄력을 붙고 장사가 소위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붙는 조회수가 뭐 많이 붙어봐야 평일 라이브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7,600회, 9,500회, 뭐 많이 나오면 1.8만 회, 2만 회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쭉 여기 위로 올라가 보시면 슬슬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케이스는 당연히 보수 언론이니까 욕하는 거라 잘 나오겠죠? 쭉 올라가 보면은요, 이제 비상계엄이 터집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 내지는 옹호하는 인사들만 주로 나와서 방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위주로 부르겠죠. 그러니까 노선 자체가 보수지이기 때문에 보수 인사 부르는 거 뭐라고 하는 건 아님. 그런데 방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인터뷰와 답변들 이런 구성들이 대부분 채널A 그 이상이에요. TV조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각 광화문 이게 다 전광훈 라이브예요. 전광훈 거를 중계를 해줍니다. 이렇게 전광훈 자 보이셨죠? 자 그리고 연말이 되고요. 자 체포 임박 넘어서 또 체포 임박 한남동 관저 집회 나가있죠? 요렇게 다 요러면서 점점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같이 라이브란에 있는 뉴스 캐비닛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 이런 식으로 집회 영상이나 현장 생중계 영상은 일부 다수의 언론사가 중계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다른 언론사가 하지 않는 집회도 특히 레거시 언론사라고 부를 만한 중앙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집회 쪽 목소리를 반영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보시면 자 일단 그라운드 CEO 요 극우 유튜버 나왔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환길 나왔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취재를 가지 않는 쪽의 집회를 라이브로 보여주고 거기에서 스피커가 될 만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요. 공식 인터뷰를 따옵니다. 예,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구독자의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하 뭐 여론조사 전문가야 이런 채널 나올 수 있다고는 보는데 배종찬 소장님도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배인규 나오죠? 배인규 단독 인터뷰 해줍니다. 자 그리고 더 과거로 내려가 보면 뭐 석동현이나 김용현 씨 기자회견 연결을 해주거나 철저하게 윤석열 측에 서 있는 사람들, 윤석열 측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그동안 단독으로 해줬어요. 이미 신혜식은 지나갔나? 좀 더 가야 되나?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 신혜식이 있을 텐데 신혜식을 설마 지우진 않았겠지. 보세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소식에 한남동 관저 뛰쳐나온 시민들. 왜? 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시민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어. 공수처장 체포영장 기간 내 집행하겠다니까 새해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대. 이 구독자들이 환장할 만한 주제들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별로 그 당시에 좋아하지도 않았고 비판했던 박종준 경호처 처장의 주말 사이에 나왔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체포영장이 나온 건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법원이 결정한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윤석열 할아버지도 안 돼. 매일신문 사장 할애비도 안 돼. 불가능이야.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경호처법이나 형사소송법 뭐 무슨 조 몇 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헌법을 넘어설 수 있는 경호처법은 없어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부인하면 그거 뭐다? 내란 세력이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란 세력이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여기에 중립이 어디 있어요? 돌았나? 한쪽으로 완전 그러니까 언론이라면 불편부당해야지. 나도 인정한다니까? 편을 따지지 말아야지. 당을 따지지 말아야지.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유튜버들이나 하는 거예요. 유튜버들이나 하는 행위를 지금 매일신문이 하고 있다고요. 이건 또 뭐야? 미 하원 의원 작심 비판, 탄핵 주도 세력, 한미 동맹 위협한다? 뭔 개소리야? 시끄럽고 꺼져. 내정 간섭하지 마. 자, 그리고 여기 신혜식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매일신문 유튜브라서 왜? 뭔데? 뭔 소리야? 왜 우리 뭐 희두씨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왜 황희두 얘기를 하지? 내가 이런 댓글까지는 안 챙기지만 황희두 이사님 왜요? 잘 못 따라가겠어요. 일단 뭐 저는 그냥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쭉 이제 이 보통 여기 뭐야 목격자 K 이 사람도 극우 쪽에 서 있는 사람이고 딱히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찾아보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당 편향이어도 돼요.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러시든지 말든지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도권 언론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에 권위를 부여한다고 하잖아요. 그 권위와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상파에서 좀 봤으니까, 뭐 종편에서 좀 봤으니까, TV에 많이 나오니까 저 사람은 검증된 사람일 거야. 일반적으로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매일신문이라는 데에서 언론사 자격을 갖고 있는 곳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극우 유튜브의 편에 서거나 인터뷰를 들어주고 그걸로 조회수 팔이를 한다. 이거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야, 그러면 극우 유튜버만 인터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돼?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극우가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이해하실 거 아니겠어요? 유튜버를 인터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버를 인터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튜버도 제대로 된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시든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법치에 걸맞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인터뷰를 하시든가요. 근데 매일신문이라는 데가 뭐 정론직필 같은 개소리를 써놓고 나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전환길 파리를 하고 있잖아? 전환길 가지고 장사를 지금 100만회, 111만회, 22만회 몇 번을 하는 거야? 또 전환길, 또 전환길. 에? 여기 보면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180만회 보이시죠? 이걸 안 했네. 왜 보시면
이게 전환길 나왔던 부산역 반대 집회를 180만 회가 봤어. 저 이거 잠깐 생방 들어가서 봤는데 동접이 30만 회까지 갔더라고요. 이제 가공할 수준이 된 겁니다. 가공할 수준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봐봐요. 여기 두 개 보이세요? 이걸 또 다시 돌렸어. 너무 좋은가 봐 지금. 매일신문은 조회수도 너무 잘 나오고 알고리즘이 막 전환길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너무 신난 거야. 아, 제가 뭐 유튜브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알지. 왜 그런 걸 몰라요?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언론사라며. 언론사면 정도껏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좀 현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포털에 아무렇지 않게 걸려 있고 한다는 게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저 같은 뭐 그 김건희식 표현으로 학고 유튜브가 이런 거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매일신문이 뭐 눈 하나 깜짝하겠느냐만, 저는 뭐 영상을 스터디 차원에서 보되 이거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적어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보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고 여당 인사 부르라 이거예요. 아니 채널A 출신 이동재 기자가 프로그램 하라 이거예요. 어? 하라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수준의 인사들을 언론사 채널에 태워주고 단독 인터뷰를 해주고 그걸 포털에 걸어버리면, 아니 조선일보가 극우 유튜버에게 권위를 주거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TV조선이 이봉규 갖다 쓴 다음에 이봉규가 극우 유튜버가 됐고, TV조선과 채널A와 뭐 MBN 이런 데에서 미안하지만 고성국 갖다 쓰고 고성국이 극우 유튜버가 됐고, 신나게 종편 초창기에 나왔던 거의 모든 보수 입장을 대변했던 패널들이 지금 극우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언론사라는 곳은 책임이 없나요? 나는 그런 게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극우파리를 하든 어떤 이념파리를 하든 나 그 자유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언론사가 어떠한 인사를 어느 정도 뭐 검증을 하든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을 말한다면 어느 누구든 얘기할 수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근데 지금은 내란 상황이잖아요. 에? 내란 상황이잖아요.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계속 경계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공할 수준이에요 이거. 180만 회인데다가 다시 보기까지 그냥 똑같은 화면 돌렸는데 10만 회가 넘어간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층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의 성장이 상당 기간 멈춰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크게 더 속도감 있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환길 유튜브는 아마 이달의 유튜브 혹은 올해의 유튜브가 될 정도로 이미 속도는 많이 붙었고, 예, 저는 나름대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언이라는 게 너무 위험수위고요. 네. 이미 그렇게 마음을 드셨으니까 극우 유튜브를 하시든 말든 뭐 내 알 바는 아닌데, 다만 언론사가 전환기를 따로 실어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집회로 조회수 파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기존에 알려져 있던 극우 유튜버들하고 전환길의 차이점은 그거죠. 과거의 전환길과 지금의 전환길은 다르다라는 거죠. 전환길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목이 제일 언론사 입장에서는 뼈 아플 겁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썸네일 주제는 바로 전환기를 걸었지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매일신문이었죠. 예, 매일신문이었어요. 매일신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주시를 하긴 할 건데, 예, 제가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아이씨.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전환길과 지금의 전환길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4명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재판관이 임용되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사태의 책임은 헌법재판관에 있음을 경고한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선동 중이다. 자, 그런데 작년 12월 20일, 작년 12월 20일, 작년 12월 20일입니다. 다시 한번 2024년 12월 20일 12월 20일에 전환길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에 몰려가서 판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다시 떼거리로 모여서 이쪽에서 집에 야! 야, 한길아! 아, 해도 전환길씨, 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오? 제발 좀 적당히 하쇼, 적당히. 더 볼까요? 부끄럽겠다 진짜. 자, 이런 것은 모두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 협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국민들 보는데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전환길이 뭐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4명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재판관이 임명되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한길씨 적당히 하자. 사실은 이게 이제 윤석열의 과거 발언을 가장 최근 발언, 어제 발언이 오늘과 다른 거, 그제 발언이 오늘과 다른 거, 지난주 발언이 오늘과 다른 거, 작년 발언이 오늘과 다른 거, 이런 상황인 게 저는 정말 슬프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환길 얘기를 이렇게 좀 재미나게 좀 해봤습니다.